국내 로봇주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재료가 뭘까요? 신제품 출시일까요? 아니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걸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봇주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의 선택입니다. 투자가 들어오거나 지분을 인수하거나 대규모 공급 계약이 터지는 순간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868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을 약 35%까지 늘렸고 결국 최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만원대였던 주가는 한때 90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9배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을 현재 실적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까지도 실적만 놓고 보면 시장의 높은 기대를 완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왜 이렇게 높은 가치를 줬을까요? 간단합니다. 시장이 산 것은 현재의 매출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를 아주 쉽게 보면 그동안 크게 두 축이 있었습니다. DS와 DX입니다. DS는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이고 DX는 스마트폰과 TV, 가전처럼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와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삼성도 새로운 성장축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AI는 화면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AI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현실 세계에서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피지컬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로봇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xST 사업추진실 로봇 익스피리언스를 의미하는 조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DX가 사람에게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었다면 앞으로의 RX는 AI가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경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하나씩 연결해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확대, 미래 로봇 추진단 신설, RX 사업 추진실 출범, 여기에 글로벌 로봇 인재 영입까지. 이걸 각각 따로 보면 단순한 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연결해서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삼성이 DX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삼성 로봇 전략의 가장 큰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게는 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도 있습니다. 막대한 현금이 있습니다. AI 반도체 기술도 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도 있고 배터리 기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양산 공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중요한 퍼즐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과 관절입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물건을 짚고 힘을 조절하고 작은 케이블과 부품까지 정교하게 다루려면 결국 손과 관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로봇을 실제로 움직여 본 기술과 데이터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걷는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도 공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면 아직은 시제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로봇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서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24시간 반복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로봇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공장의 생산 방식을 바꾸는 핵심 장비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봐야 할 기회가 생깁니다. 삼성은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큰 퍼즐 하나를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퍼즐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삼성의 로봇 전략에서 아직 비어있는 두 자리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휴머노이드의 손과 관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 양산 라인에서 로봇 기술을 검증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삼성이 앞으로 휴머노이드를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한다면 어떤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술을 누가 이미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삼성의 다음 선택을 받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로봇주 두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이 두 기업을 봐야 하는지 그 근거까지 하나씩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근에 나온 기사 두 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M&A에 승부수를 던졌다. 해외의 유망한 로봇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인수합병까지 추진하면서 로봇 생산과 학습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휴머노이드를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단순히 언론에서 나온 전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듣고 있는 공식적인 실적 발표 자리에서 삼성이 직접 로봇 투자와 인수합병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그냥 인터뷰에서 로봇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와 인수합병까지 직접 언급하는 건 무게가 다릅니다. 물론 삼성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 인수가 이미 결정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봐야 할 신호가 하나 생긴 겁니다. 삼성이 이제 로봇 사업을 내부 기술 개발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외부 기업에 투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합병까지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AI 모델, 그리고 하드웨어.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일을 하려면 먼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부품을 짚는 방법,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 작은 나사를 조이는 방법, 이런 작업 장면을 로봇이 계속 보고 학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조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삼성의 강점이 나옵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 수많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는 매일 사람들이 실제 제품을 만들고 있죠. 쉽게 말하면 삼성의 공장 자체가 로봇에게는 거대한 학습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반복하고 있는 작업을 로봇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삼성은 구미의 로봇대 데이터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모델입니다. 삼성은 이미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삼성 가우스를 개발해 왔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일반적인 AI가 이 물건이 무엇이다 라고 판단하는 수준이라면 피지컬 AI는 이 물건을 어떻게 집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힘을 줘야 하는지, 다음 행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걸 현실 세계에서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생각하는 AI에서 움직이는 AI로 넘어가는 겁니다.
삼성 역시 이런 방향으로 로봇의 판단과 행동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이 부분에서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중요한 퍼즐을 확보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로봇 플랫폼과 제어 기술을 통해 삼성은 로봇의 몸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삼성은 원래부터 모터를 굉장히 오래 다뤄온 회사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전제품 안에는 수많은 모터와 구동 기술이 들어갑니다. 물론 가전용 모터 기술이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터 제어와 양산 기술은 로봇 구동계를 개발할 때 분명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데이터가 있고 AI 기술이 있고 로봇 하드웨어 기반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테슬라나 현대차 그리고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모든 기술이 이미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휴머노이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퍼즐은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에게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금력입니다. 반도체와 기존 사업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현금 여력이 있죠. 그러니까 기술이 부족하다면 투자할 수 있고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합병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은 휴머노이드 사업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기술, 공장, 데이터, 자금, 이 모든 조건을 상당 부분 갖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아직 삼성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처럼 현대차의 아틀라스처럼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아야 할 삼성 로봇 전략의 빈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빈칸이 앞으로 삼성의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디로 향할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아직 휴머노이드 사업의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방향은 이미 잡았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삼성전자는 노태문 대표이사 직속으로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했습니다. RX 로봇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조직 하나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의 로봇 관련 인력과 기술은 여러 조직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미래 로봇 추진단, 삼성 리서치의 로봇 연구 조직,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소까지. 쉽게 말하면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 따로, AI를 개발하는 사람 따로, 실제 공장에 적용하는 사람도 따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하나의 방향으로 묶기 시작한 겁니다. 전략부터 하드웨어, AI, 그리고 실제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상품 기획까지 로봇 사업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인사도 중요합니다. 삼성은 로보틱스 전략을 이끌 핵심 자리에 이동건 부사장을 배치했습니다. 이 인물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로봇 사업 경험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면 여러분도 바로 떠오르는 로봇이 있죠?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로봇을 연구만 해본 사람이 아니라 글로벌 로봇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사업화되는지를 경험한 인물을 전면에 배치한 겁니다. 이 인사 하나만 봐도 삼성이 로봇을 단순한 연구 과제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키우려 한다는 방향성은 상당히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자율로봇 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까지 영입하면서 조직과 인재를 동시에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의 정기 인사는 보통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로봇 조직 개편은 7월에 먼저 나왔습니다. 기존 일정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어떤 인수합병이 이미 결정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삼성이 로봇 사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정도 신호로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AI 기술도 있습니다. 로봇 하드웨어 기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자금력도 있고 조직도 만들었고 사람까지 채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공장도 있고 조직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도 아직 삼성의 이름을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건 단순히 잘 걷는 다리만도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장에 들어간 로봇이 부품을 짚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사람처럼 섬세한 작업을 하려면 결국 마지막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신체 부위별로 나눈 다음 각 부위가 전체 원가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손이 약 17.2%, 어깨가 약 14%, 허리와 골반도 약 14%, 그리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약 13%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죠? 사람 몸으로 생각하면 손은 굉장히 작은 부위입니다. 그런데 로봇에서는 손이 어깨보다 비싸고 허리와 골반보다도 비쌉니다. 전체 부위 가운데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휴머노이드 한 대를 만드는 비용 가운데 거의 5분의 1이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손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봇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복잡하고 정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부위가 바로 손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휴머노이드 한 대에 들어가는 관절이 대략 40개 정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려 20개에서 25개 정도가 손과 손가락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로봇 전체 관절의 절반 가까이가 작은 손 안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 손을 생각해 보세요. 엄지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각 손가락이 따로 움직여야 하고 물건을 집을 때는 힘의 세기까지 조절해야 합니다. 계란을 잡을 때와 무거운 공구를 잡을 때 똑같은 힘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복잡한 움직임을 만드는 장치를 전부 손가락처럼 작은 공간 안에 넣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름 20mm 안팎의 공간에 모터와 감속기, 센서 같은 부품을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처럼 물건을 다루려면 촉각까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물건을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미끄러지고 있는지, 딱딱한 물건인지 부드러운 물건인지 이걸 손끝에서 감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도 로봇손 기술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로봇손 기술을 전담하는 핸드랩이라는 조직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삼성은 손가락 안에 모든 구동장치를 직접 넣는 방식뿐 아니라 사람의 손처럼 팔 쪽에서 힘줄을 당겨 손가락을 움직이는 구조와 비슷한 텐던 방식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끝으로 압력과 접촉을 느낄 수 있는 촉각 센서 기술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삼성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휴머노이드가 결국 공장에서 실제 일을 하려면 손 기술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당연히 이 사실을 삼성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계속 움직이면서 얻을 수 있는 현장 데이터입니다. 아까 제가 삼성의 3가지 핵심 역량 가운데 첫 번째로 데이터를 말씀드렸죠. 그 데이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삼성은 영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구미를 비롯해서 울산, 부산, 거제까지 여러 지역에 투자가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로봇 투자자라면 이 가운데 특히 한 곳을 봐야 합니다. 바로 구미입니다.
구미에는 약 1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 두 번째, 로봇 데이터 팩토리, 그리고 세 번째, AI 데이터 센터. 쉽게 말해서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학습시키고 그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설을 한 지역 안에 연결하겠다는 그림입니다. 삼성이 구미를 어떤 공장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보면 그 의도가 더 분명해집니다. 기존 제조 공장을 휴머노이드와 AI가 중심이 되는 AI 드리븐 팩토리, 쉽게 말하면 AI가 공장 전체를 움직이는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미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구미는 단순히 로봇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로봇을 만들면서 동시에 데이터까지 만드는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생산하고 투입하고 학습하고 다시 개선하는 사이클이 한 공간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 데이터를 다른 회사에서 사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공장에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삼성이 가진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3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처음 투자했던 금액이 약 868억 원입니다. 그 이후 추가 지분 확보가 이어졌지만 초기 투자 금액과 비교해도 이번 구미 투자 계획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로봇을 연구하는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것, 학습시키는 것, 공장에 넣는 것, 그리고 다시 개선하는 것까지 전체 생태계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로봇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로 반도체 공장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작은 오차 하나가 제품 수율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고 까다로운 제조 환경입니다. 먼지 관리도 중요하고 정확도도 중요하고 공정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요구받는 시험장인 셈입니다. 만약 휴머노이드가 삼성의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기술을 다른 제조 현장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로봇 안에 들어갈 핵심 부품은 과연 누가 만들까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수백 종류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관절만 해도 대략 40개 안팎이 들어가고 그중 상당수가 손과 손가락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부품을 삼성이 전부 직접 만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삼성이 실제로 관심을 가질 만한 로봇 부품 기업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걸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이 단기간에 따라가기 어려운 진입장벽 높은 기술인가? 두 번째, 다른 대기업 진영에 이미 깊게 묶여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세 번째, 삼성의 실제 사업 현장에서 기술력을 보여준 이력이 있는가?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국내 상장 로봇 기업에 하나씩 대입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특히 눈에 들어오는 기업이 두 곳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삼성이 앞으로 휴머노이드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영역 가운데 하나인 손과 관절에 연결되는 기업입니다. 초소형 정밀 감속기 그리고 로봇 손 구동구에 필요한 핵심 부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휴머노이드 손 안에는 수많은 관절이 들어가고 그 작은 공간 안에 모터와 감속기, 센서까지 집어넣어야 합니다. 결국 양산이 시작되면 이런 초소형 정밀 부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기업은 삼성의 반도체 생산 현장과 연결되는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퍼를 옮기는 로봇, 클린룸에서 움직이는 로봇, 그리고 진공 환경에서 동작하는 로봇까지. 쉽게 말하면 앞으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AI 자율 공장으로 바뀌어 갈수록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 기업은 휴머노이드의 손과 관절,
그리고 다른 한 기업은 삼성 반도체 공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 완전히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둘 다 삼성의 로봇 전략에서 아직 채워야 할 중요한 퍼즐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기업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기업부터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대박 추천주 두 종목을 말씀드려 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영상 내용 잘 따라오고 계신지 퀴즈 이벤트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모든 분들께는 대박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자, 문제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건을 짚고 작은 부품까지 정밀하게 다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1번 머리, 2번 손, 3번 허리, 4번 다리. 자, 이 문제 정답 맞추면 대박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대박 선물이 뭐냐면 바로 종목입니다. 어디 가서 한 번도 공개를 안 한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그냥 재미로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임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이걸 안 받아가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놓치는 순간 바로 손해예요.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신청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정답이랑 이름, 연락처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체크만 하면 끝! 정답 확인되면 바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안 받으면 진짜 손해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기업은 바로 SBB테크입니다. SBB테크가 무슨 회사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할 게 바로 하모닉 감속기입니다. 그런데 감속기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봇 관절을 움직이는 데는 모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전합니다. 반면 로봇의 팔이나 손가락은 빠르게 빙빙 도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강한 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이 사이에서 모터의 빠른 속도를 줄여주고 대신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부품, 이게 바로 감속기입니다.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모터가 근육이라면 감속기는 그 힘을 관절로 전달해주는 힘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BB테크는 이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상용화해온 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감속기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작고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여기서 기술력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백래시입니다. 백래시라는 건 쉽게 말해서 기어와 기어 사이에서 생기는 미세한 헐거움입니다. 사람 손가락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딱 멈춰야 하는데 조금씩 흔들리거나 밀린다면 정밀 작업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로봇용 감속기는 이 유격을 거의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밀 감속기 시장은 오랫동안 일본 기업들의 영향력이 강했던 분야입니다. 이런 기술은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SBB테크를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의 첫 번째 조건과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단기간에 직접 만들기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이 조건에서는 분명히 볼만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음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SBB테크는 쉽게 말해서 감속기 하나를 파는 회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감속기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터를 붙이고 제어기를 붙이고 센서까지 붙여서 관절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걸 구동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 회사가 부품을 하나씩 사서 직접 조립할 필요 없이 관절 하나를 완성품처럼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센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센서는 지금 관절에 얼마나 힘이 걸리고 있는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움직임이 정상적인지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로봇이 사람에게 물건을 건넨다고 해보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잡으면 물건이 깨질 수 있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로봇이 힘을 조절하려면
관절에서 지금 어떤 힘이 걸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감속기만 사오면 모터도 붙여야 하고 센서도 붙여야 하고 제어기도 연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동 모듈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관절 하나를 통째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큽니다. SBB테크를 단순한 감속기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로봇 관절 플랫폼 기업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왜 SBB테크를 삼성과 연결해서 보는가? 여기서는 조금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이 SBB테크를 인수한다고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곧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삼성의 로봇 사업이 커질 때 어떤 기업이 수혜 후보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 시장 반응을 보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SBB테크를 포함한 로봇 부품주들이 함께 강하게 움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이 SBB테크를 삼성 로봇 생태계 확대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정밀 부품 기업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조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대기업 진영에 이미 깊게 묶여 있는가? SBB테크는 특정 대기업이 지분을 크게 확보해서 사실상 한 진영에 들어가 있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전략적으로 보면 여러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삼성이 앞으로 휴머노이드 손과 관절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SBB테크가 정밀 감속기와 구동 모듈 기술을 키우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맞물리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SBB테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기업은 바로 라온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래 사명은 라온 테크였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라온 로보틱스로 바꾸면서 회사가 앞으로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방향을 훨씬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단순한 반도체 장비 회사가 아니라 로봇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시장에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라온 로보틱스는 어떤 로봇을 만드는 회사일까요? 핵심은 바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로봇입니다. 특히 우리가 봐야 할 제품이 웨이퍼 이송용 진공 로봇입니다. 웨이퍼라는 건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얇고 둥근 원판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 웨이퍼를 수많은 공정 사이에서 계속 옮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로봇이 대신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야에서 라온 로보틱스가 오랫동안 기술을 쌓아온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은 일반 공장에서 사용하는 로봇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웨이퍼를 다루는 로봇은 굉장히 까다로운 환경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진공 상태를 견뎌야 합니다. 반도체 공정 가운데 상당수는 외부 공기와 차단된 진공 챔버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그 환경 안에서도 문제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 먼지를 거의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 하나도 반도체 공정에서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웨이퍼를 옮길 때 원하는 위치에 아주 정밀하게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공정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용 로봇은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밀도, 청정도,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라온 로보틱스는 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생산 현장과 연결돼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앞에서 삼성의 다음 로봇 후보를 찾는 조건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의 실제 현장에서 이미 기술을 검증받았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라온 로보틱스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라온 로보틱스를 보는 이유가 삼성 로봇 이야기 하나뿐은 아닙니다. 첫 번째 강점으로 이 회사에는 이미 지금 당장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장 동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와 HBM 투자 확대입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죠. 대표적인 게 HBM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을 비롯한 첨단 메모리 생산 능력을 늘리려면 결국 생산 라인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늘어나면 그 안에서 웨이퍼를 옮기는 진공 로봇도 같이 필요해집니다. 실적에서도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매출 500억 원대와 영업이익 수십억 원 규모를 기록했고, 최근에도 매출과 이익이 전년보다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온 로보틱스는 미래의 휴머노이드만 바라보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현재의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첫 번째 강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점으로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죠. 삼성의 AI 자율공장 전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은 앞으로 제조 현장에 AI와 로봇을 더 많이 투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로봇, 자재를 옮기는 물류 로봇, 조립을 담당하는 로봇, 그리고 각종 자동화 장비까지 공장 안에서 로봇이 맡는 역할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삼성이 공장 자동화를 확대할 때 전혀 써본 적 없는 기업의 로봇부터 새롭게 테스트할까요? 아니면 이미 자사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한 기업의 기술을 더 활용하려고 할까요? 물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공급 경험이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출발선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 라온 로보틱스를 단순한 반도체 장비주가 아니라 삼성의 공장 자동화와 로봇 확대 과정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바로 인수합병 관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라온 로보틱스가 단순히 다른 회사의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냐는 겁니다. 회사는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과 부품의 내재화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어떤 회사를 인수했는데 핵심 기술 대부분이 외부 협력업체에 있다면 회사를 사더라도 정작 중요한 기술은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계, 제어, 구동, 핵심 부품 기술까지 회사 내부에 많이 쌓여 있다면 기업을 인수했을 때 사람과 기술, 노하우가 같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라온 로보틱스에는 또 하나 큰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이미 고객사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이 로봇 사업에서 외부 기업과 협력하거나 투자한다면 가장 먼저 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완전히 처음 보는 회사보다 이미 기술을 써보고 검증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온 로보틱스는 적어도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삼성전자와 실제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관점에서 라온 로보틱스를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두 종목을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SBB테크와 라온 로보틱스, 두 기업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SBB테크는 삼성이 아직 더 확보해야 하는 휴머노이드 손과 관절 기술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아직 매출 규모가 작고 적자라는 부담은 있지만 초소형 감속기와 구동 모듈이라는 기술적 가능성을 보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반면 라온 로보틱스는 다릅니다.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로봇을 공급하면서 매출을 만들고 있고 실적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능성보다는 이미 검증된 사업과 실적을 보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BB테크는 삼성이 부족한 기술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 라온 로보틱스는 삼성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로봇 기술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만약 앞으로 인수합병이라는 그림까지 연결된다면 SBB테크는 기술 확보형, 라온 로보틱스는 공급망 강화형이라는 서로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인수합병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인수설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삼성의 로봇 투자 확대와 함께 두 기업의 수주와 실적, 그리고 실제 협력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긴 호흡으로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안내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주식좌표 채널 오픈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구독자 감사 자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주식 투자 성공의 열쇠 전자책입니다. 두 번째는 장전부터 단타, 시초가, 돌파 매매, 눌림목, 스윙까지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빠르게 추려볼 수 있도록 구성한 조건 검색식 13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헤드앤숄더, 이중 바닥, 삼중 바닥, 쐐기형처럼 차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흐름과 매매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고급 차트 패턴 매매 전략 자료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좋은 종목을 찾고도 어디에서 매수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거나 이미 크게 오른 뒤 뒤늦게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종목 이름 하나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찾고 차트의 어느 구간을 확인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단순히 종목 몇 개를 알려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종목 발굴부터 차트 분석, 매매 전략과 리스크 관리까지 한 번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식 좌표는 이제 막 시작한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자도 많지 않지만 오히려 채널 초반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제대로 된 혜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널 오픈 기간에 한해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자료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신청 화면에서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연락처는 010-1234-5678처럼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까지 체크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수 항목이 빠지거나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매일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 조건 검색식 설정이 복잡해서 포기하셨던 분, 차트 패턴과 매수 타점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분이라면 이번 자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료는 수익을 보장하거나 특정 종목의 매수를 강요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종목을 효율적으로 찾고 투자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매매 전에는 기업의 실적과 차트, 시장 상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채널 오픈을 기념해 준비한 무료 혜택인 만큼 필요한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고요. 주식 좌표가 앞으로 더 좋은 종목과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과 더 정확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